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교육과정 이야기 14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실을 넘어 세상을 연구실로 좋은 대학원을 고르는 새로운 기준, 유연학사제도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혹시 대학원 진학을 알아보고 계실까요? 그러면 주로 어떤 학교가 좋을까? 또 특히 어떤 교수님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진짜 좋은 대학원을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분들이 주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큰맘 먹고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이 매주 4시간 아깝게 강의만 듣고 또 교수님 수업보다 돌아가면서 발표만 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 많은 교수님들도 물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더 깊이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원의 핵심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웬만한 좋은 정보 지식이 유튜브에도 있고 또 무크란 온라인 강의에도 다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싼 등록금과 또 시간을 투자해서 대학원에 가려는 거는 아마 그런 지식 자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뭔가 연구해보고 만들어보고 시도해보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선택하실 때 커리큘럼 과목명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주 동안 강의 중심으로 진행된 수업이 많은지 아니면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고 실행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어떤 창작해보는 경험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거죠. 최근에 학부 교육 같은 경우는 집중 이수제나 마이크로 디그리나 융합 전공이나 뭐 이런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은 반드시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대학원도 유연한 학사 제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변화에 앞서가는 대학들은 이제 학생이 어떻게 스스로 연구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학원은 연구자가 되는 학생들보다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 기술을 배우고 이런 직장인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이런 흐름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필요에 맞춰가지고 세계적인 대학들도 아주 유연하고 혁신적인 수업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집중 이수제 같은 경우에 혹시 수업 기간이 짧아지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온, 오프라인이 섞여 있으면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계가 잘 되어 있다면 학습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참고하면 좋을 대학원 수업의 방식들 보면요. 첫 번째는 단기 집중 수업 같은 이런 몰입 경험입니다. 하버드의 익스텐션 스쿨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내내 한 과목을 길게 배우는 대신에 3주, 7주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운영되는 거죠. 짧은 기간 안에 이론도 하고 프로젝트까지 경험하기 때문에 이 학습의 효율과 또 동료들과의 네트워킹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자, 국내에서는 카이스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미리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학교에 모여가지고는 프로젝트나 심층 토론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수업을 학생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또 특히나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온라인 학위 연계 과정 같은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MIT 경우에 마이크로 마스터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석사의 핵심 과목 먼저 듣고 이거를 다 이수하고 나서 MIT 본교 석사 과정에 지원하면 더 짧은 동안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누구나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짧은 시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게 뭘까? 어떤 의미일까? 이제 교육의 질이 15주, 16주라는 그런 어떤 이 시간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알차게 설계되었나가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대학원의 수업 계획서 보실 때 이 어떤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명확한 문제 해결 중심의 과제가 있는가. 또 두 번째,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과제, 기준이 있는지. 세 번째, 그 과정에서 교수와 또 동료들과 긴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을지. 이런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그건 수업의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닐 대학원은 교수가 가르치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 교수님과 또 동료들과 함께 공동으로 시도해보고 창조하는 경험을 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몇 가지 수업 방식이 사실 유연학사제도라는 그 큰 흐름의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정해진 틀의 학생을 맞추는 곳이 좋지 않다.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유연한 곳을 찾아보시라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특히나 대학원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묻고 만들고 적용해보고 연구해보는 그런 성장의 무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파트너 대학원을 신중하고 그리고 또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